네, 뉴스 정면 승부 김준우입니다. 캄보디아에서 현지에서 그 취업 사기를 통해서 납치당한 한인들을 수십 명 구조한 오창수 목사님 연결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교민회장 오창수 교사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시아누쿠빌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갑자기 네네. 캄보디아 중에서도 이 시아누쿠빌 원래는 휴양지, 관광지로 알려진 네, 도시고 맞습니다. 제3의 도시잖아요, 캄보디아에. 네, 제2의 도시입니다, 아, 지금은. 제2의 도시입니까? 아, 예민한 부분이군요. 네. 그래서 이 지역에서 근데 갑자기 범죄 단체들의 활동이 좀 늘어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제가 있는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은 남쪽 항구 도시인가 도시의 동시에 휴양 도시입니다. 그래서 6, 7년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바다가 아름답고 아주 멋진 도시였는데 네. 중국 사람들에 의해서 1대1로 도시로 선정이 되고 새로운 신도시가 하나 새로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카지노까지 같이 만들어 버리니까 네. 이제는 완전 중국 사람들의 도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아, 그 카지노 때문에 많은 중국 사람들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범죄인들이. 중국에 있던 범죄 조직들도 시아누쿠빌에 조금 유입이 됐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조금 정도가 아니고 네. 모든 카지노, 호텔 카지노 건물마다 중국 마피아들이 10명, 20명 작게는 많게는 수십 네. 명씩 있다고 봐야죠. 아, 그러면 그 뭐죠? 프놈펜에도 카지노가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랑 관계없이 네. 이쪽은 조금 더 뭔가 범죄 조직과의 커넥션이 좀 강하다는 음, 의심을 가지고 계신 거죠? 네네. 아, 아무래도 푸놈펜은 나가 카지노라고 하는 네. 카지노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반경 50km는 제가 카지노를 할 수 없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네. 시아누쿠빌은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카지노가 제일 많은 도시입니다. 약 아, 200군데 가까운 곳이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이 네. 숫자가 어떤 정도 도시냐면은 라스베가스와 마카오를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카지노 숫자가 있는 전 세계에서 숫자로는 가장 큰 카지노 도시인 것입니다. 아, 네. 어쨌든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그렇게 개발이 되고 나면 다양한 네네. 사람들이 방문을 하고 또 네. 다양한 취업 기회도 열리기는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예. 실제로 이전보다는 한인 교민들도 지역에 좀 많이 늘어난 상황인가요? 예, 그래서 아까 우리 저 앵커님께서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아니냐 그러는데 그전에는 세 번째 도시였는데 지금은 앙코르와트가 있는 시엠립을 아마 능가하는 제2의 도시로 성장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최근에 이 납치 통계를 보면 신고된 건이 한 4, 5년 전만 네, 해도 뭐 4건, 1건, 네, 네, 2023년만 해도 17건이었는데 작년에 네. 갑자기 220건, 올해는 8월까지 통계가 330건이에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까지 증가한 게 좀 예, 이례적이긴 예. 하거든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그 전에 제가 이제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출장을 받은 이제 민간 영사 협력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뭐랄까 인터넷 카지노에서 중국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 쓰거나 이렇게 해서 살려주세요, 갇혔어요, 구조해주세요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었다면 네. 재작년부터 갑작스럽게 저도 열 몇 건을 구조하다가 작년에 3, 40건, 올해는 벌써 50건 넘는 그런 그 구조 인원들이 있다 보니까 이상하게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취업 사기로 캄보디아로 온 사람들이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기존에는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그 조직이 모조직이 예를 들면 뭐 캄보디아에 있었다. 어디 음, 어느 뭐 동남아시아 어느 국가에 있었다. 이런 일들이 좀 있었다면 이번에 아예 그냥 한국인들을 글로 이제 강제로 뭐 네네. 속여서 끌고 와서 구타하고 네네. 일을 시킨다. 이런 거죠, 대부분은.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전에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은 캄보디아 또 동남아에 다 뭐 어느 나라마다 있었던 조직인데 그 조직들이 어느 순간 캄보디아로 다 같이 동시에 몰려온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코로나 그 전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그 보이스피싱이나 뭐 어떤 주식 사기 리딩방 같은 거 아니면 뭐 로맨스 스캠 같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그 범죄들이 지금 캄보디아나 제가 있는 그 남부 항구 도시 시아누크빌 안에서 다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네. 그게 지금 그러면 각종 구인 구직 사이트 같은 데서 뭐 네네. 400만 원, 800만 원, 뭐 1000만 원 벌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네네. 거짓 광고로 유인을 다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네. 거죠.
예, 다 거짓이죠. 어떻게 이런 동남아 캄보디아 같은 이런 저개발 국가에서 만 불이나 천만 원을 한 달에 벌 수 있는 직업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음, 사실적으로는 벌 수 없는 그런 구조죠. 네. 그래서 사실은 다 이제 그 사기로 오는 겁니다. 속아서. 네. 예, 실제로 캄보디아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변부 국가로서 GDP나 이런 것들이 네네. 좀 낮다 보니까 현지인 그렇죠. 급여가 굉장히 좀 낮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지금도 200불, 300불이면은 얼마든지 가정부 같은 것도 구할 수 있는 그런 아, 나라이거든요. 한 달에 3-40만 원의 급여로도 그렇죠. 네, 그런 예. 상황에서 아무리 외국인이라도 그렇게까지 월급을 줄 이유가 별로 없다. 그럼요. 네. 지금 만 불이면 지금 환율로 해도 1,400만 원이 넘는 돈 아닙니까? 음.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도 만 불이면 작은 돈이 아유, 아닌데 그럼요. 그걸 준다는 것은 그거는 제가 생각에는 아무래도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 네. 같습니다. 실제로 이게 결국은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가하면 이제 아시아에 있는 다른 국가들보다 뭐랄까 음. 사기를 칠 수 있는 이런 액수가 더 네. 크다 보니까 이거를 네, 조직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한국인 인력을 필요로 한다는 이 분석이 맞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저도 뭐 다른 언론사랑 인터뷰에서 이런 말 했지만 사실 제가 있는 시아누쿠빌만 하더라도 중국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인도네시아 사람, 말레이시아 사람, 베트남, 태국은 당연히 있는 거고 이제 보이니까 요즘은 인도나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사람까지 지금 와서 지금 보이스피싱이나 온라인 그 어떤 범죄를 형성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한국 사람들이 온 이유는 한국 사람들의 몸값이 제일 비쌉니다. 네.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으로 얻는 수입이 제일 크고요. 그러다 음. 보니까는 중국 사람들한테 한국 사람들이 뭐맨 처음에는 2, 3천 불 받지만 팔 때는 만 불, 12,000불, 15,000불에 한국 사람들을 중국 사람들한테 팔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대부분의 그 사기를 당하신 분들이 가서 이제 강제로 일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그럼 네, 구조의 어떻게 메커니즘을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구조 네, 요청이 목사님한테까지도 많이 이제 들어온다. 그러니까 한인회를 통해 들어오는 거겠죠? 그쪽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는 건수가 굉장히 음, 늘어나고 있는 건 확실히 체감을 하시는 거죠? 예, 사실 점점 늘어나고 있죠. 이게 네. 지금 1년이 틀리게 지금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 구조 일들을 하고 있는 우리 시아노커빌 교민회 우리 총무님이나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음. 예, 지금 그 전에는 한국인 네, 경찰은 푸놈펜에만 있을 것 같고 파견된 두세 네네네, 명의 경찰도 지금 네네, 시아누쿠빌에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북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 경찰 영사분이 한 분밖에 안 계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한 분이 사실은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분도. 제가 30명을 구했으면 그분은 작년에 300명 이상을 구했습니다. 네. 대사관에 있는 경찰 영사분 한 분이. 음. 그러니까 굉장한 그 일을 많이 하신 거지요. 또 음. 심지어 발로 뛰는 영사상까지 받을 만큼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다 일을 못 하셨지 않습니까? 모든 일을 다 완벽하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 또 이렇게 경찰 병력들이 작년에 지원되고 올해 지원되고 해가지고 지금 3명이 있는데 제가 교민 회장으로서 바라는 것은 좀 하루라도 빨리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캄보디아 정부랑 잘 상의를 협조를 해서 코리안 데스크가 들어와서 푸놈펜 캄보디아 경찰청에 우리 경찰들이 들어가서 같이 공조하고 합동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기를 저도 좀 속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혹시 구조 과정에서 좀 안타까운 사례, 공개 가능한 그런 안타까운 사례가 좀 있을까요? 아니면 구조를 기적적으로 한 사례, 공개 가능한 상황에서. 네네. 네. 네. 사실 몇 건이 지금 저한테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구조하려다가 실패한 경우가 지금 2건, 3건 정도가 있거든요. 아, 네. 네, 그 중에 한 친구는 연락도 안 되고, 음. 안 되고 있고, 어머님이나 우리 교민의 총무님이나 연락을 해도 핸드폰을 뺏긴 것 같아요, 아무래도요. 저희 네. 탈출하는 계획이 탄로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더 깊숙한 곳에 팔리거나 더 소식이 이제 영원히 끊겨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제가 2달 전에 하려다가 한밤중에 실패한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도 더 깊숙한 곳으로 끌려갔는데 이틀 전에 그쪽 그 여동생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1,500만 원만 주면은 당신 오빠를 내줄 수 있다. 그런데 6개월 뒤에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 당신 오빠를 죽이는 일이니까 절대 총 500만 원 주지 말아라. 나랑 꼭 상의를 해라라고 제가 신신당부했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두세 명 있는 파견 인력으로는 도저히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좀 그렇습니다. 전면적인 인력 배치가 필요한 부분 아닌가요? 예, 최소한 코리안 데스크가 설치가 돼서 그 경찰 공권력이 캄보디아 경찰들과 같이 합동으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면은 아마 어느 정도는 캄보디아 내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보시피싱이랄지 여러 가지 범죄들이 좀 근절이 되지 않겠는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현지 경찰의 대응이 미온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네, 그래도 그 회장님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구조 활동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어느 정도의 네네. 현지 경찰의 협조가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지금 현지 음. 경찰의 상태를 어떻다고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그런 쪽의 말은 여기서 앞으로 계속해서 선교 사역을 해나갈 제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인데요. 아 네. 캄보디아 경찰들과의 공조도 물론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나라 경찰들만큼의 어떤 그 원활한 그런 그 움직임을 기대하기는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그 좀 저도 이제 물어보기가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네요. 아무래도 쭉 활동을 또 하셔야 네. 되고 어쨌든 협조를 네. 구하셔야 되니까. 네. 예, 아마 알겠습니다. 우리 대다수 한국 국민들이 시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해도 거의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혹시 그 캄보디아 현지에 에서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이것 때문에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캄보디아에서 우리 한국 사람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일본 사람들 못지않게 굉장히 또 한류가 들어와서 그런 쪽으로는 일본 사람들보다도 더 선진국 국가 시민으로서 굉장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이 대부분의 사건들은 캄보디아 사람들과의 사건이 아니라 중국 갱단 마피아들과의 어떤 이 싸움이기 때문에 어떤 그 범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캄보디아 현지인들과의 어떤 일들하고는 거의 마찰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혹시 이번에 그 안타깝게 사망한 20대 청년 같은 음, 경우에는 그러니까 네. 기존의 납치 신고를 통해서 인식을 하고 있으셨던 사건인가요? 저는 이제 사실은 뉴스 보고 알았는데 네. 지금 또 한간에 또 이를 보니까 이 젊은 친구가 죽은 그 사망한 그 장소가 복고산이라고 하는 깜뽀주의 가장 큰 1000m 이상 산이 있거든요. 그 위에가 언제부턴가 중국 또 이 흑사회 조직이 올라가서 거기에다가 또 웬지를 설치해가지고 가다 놓고 사람들에게 또 온라인 또 범죄를 시키는 그런 쪽으로 변화가 됐더라고요. 음. 그래서 거기서 내려올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도저히 빠삐형이라도 탈출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 가보시면. 근데 그런 곳에서 참 대한민국의 그 젊은 친구가 중국 사람들한테 이렇게 구타를 당하면서 죽음까지 이르렀다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참 어른으로서 목사로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럼 말씀하신 그 산에 그 위치에 그 큰 성체 같은 걸 지어 놨다고 하는데 네네. 거기를 이제 압수수색을 하고 하면 더 많은 피해자들이 네. 발견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겠네요? 네. 아마 제 생각입니다마는 아마 거기는 지금도 구조를 바라고 기다리는 한국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지금 최근에 그러면 이번에 사망하신 분 말고 그전에도 네. 가끔 이런 안타까운 소식들이 좀 가끔 있었나요? 아니면 지금 현재 그냥 납치 신고 실종인 상태에서 음. 미제인 건들로 남아 있어서 그냥 추정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가요? 사실 사망 사건들은 있었지요.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시아노프빌 같은 경우 많지는 않았지만 가끔씩 이제 그 카지노에서 어떤 그 사망한 사건들 한국 분들 음. 있었지만 그거야 뭐 1년에 얼마 안 되는 사건이니까 뭐 그럴 수 있는가 보다라고 넘어가지만 이번에 그 젊은 한국 친구들이 수백 명씩 캄보디아에서 중국 사람들한테 더군다나 잡혀 있으면서 강제 이렇게 어떤 돈벌이를
여기를 강제적으로 불법을 적인 노동에 지금 몰려 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가혹한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한인 회장으로서 또 네네. 종교인으로서 열심히 활동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끝으로 당부의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실 게 있다면 네. 네, 말씀 네네. 부탁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뉴스 때마다 제가 딱 한 줄 씁니다. 제발 오지 말아라. 여기 캄보디아에 우리 한국 젊은 친구들이, 한국 사람들이 천만 원이 아니라 여기서 천불 더 벌 수 있는 직장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그거 혹해가지고 여기 그 동남아까지 와가지고 갇혀서 강제적으로 밤마다 날마다 고문당하고 두드려 맞아가면서 그 강제적인 어떤 노역을 하는 입장에 있는 대한민국 친구들이 좀 저기서 구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오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광 목적이 아니라 취업 목적에 있어서는 좀 신중했으면 네, 좋겠다라는 네, 네, 네. 말씀으로 가름하고요. 네, 안전하게 활동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지금까지 캄보디아 시안누쿠빌에서 활동하는 오창수 목사였습니다. 저는 광고 듣고 4부에서 뵙겠습니다.